네, 스미남 5회 2부 시간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무슨 날이죠?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이 669일째 되는 날입니다. 사실 아무 날 아니고요. 오늘 특집을 소개해드리기 위한 빌드업입니다. 네. 오케이. 바로 동계올림픽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아이스하키입니다. 네, 이 아이스하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동계올림픽이 열릴 때나 좀 볼 수 있는 종목이지만요. 그렇죠. 북미에서는 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포츠라고 합니다. 이 빙판 위에서 벌어지는 격렬한 몸싸움, 아이스하키의 매력을 신림스미남 이태곤 씨가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해볼 스포츠는 아이스하키입니다. 이 아이스하키는 얼음바닥 위에서, 아이스인 만큼 얼음바닥 위에서 선수들이 스케이트를 착용하고 6대6 한 팀으로 구성되고요. 네. 이 고무 원판에 퍽이라고 합니다. 이제 축구로 따지면 공이죠. 공. 이 퍽을 스틱으로 쳐서, 손으로 하면 안 돼요. 네. 스틱으로 쳐서 상대팀의 골대에 집어넣는 스포츠예요. 그물 스포츠죠. 네. 이 6명의 선수들이 포지션이 다 있어요. 그다음 먼저 골키퍼인 골리라고 하죠. 그다음은 수비수 DF 2명과 그다음에 공격을 담당하는 포워드 FW 3명으로 구성됩니다. 총 6명이죠. 이 가운데 수비수는 라이트 디펜스, 레프트 디펜스, 좌우 1명이죠. 그리고 공격수는 센터 포워드 1명, 그리고 레프트 공격수, 이제 오른쪽 공격수 이렇게 해서 총 6명의 경기를 치른다고 합니다. 레프트 윙, 라이트 윙, 그리고 센터 포워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웃넘버네요. 네, 그렇죠. 또 이 하키는 몇 시간 치르나요? 20분씩 3회를 치르는데 이 라운드를 나뉘는 단위가 피리어드라고 합니다. 피리어드. 네, 즉 한 피리어드당 20분씩 경기를 치르는 거죠. 이 피리어드 텀 사이에는 15분씩 휴식을 갖고요. 3피리어드 동안 동점일 경우 10분간 연장을 치르는데요. 골든골 제도예요. 골든골 아시죠? 네네. 골이 들어가는 순간 경기가 끝난다고 합니다. 근데 또 연장에서도 승부를 가리지 못했을 경우에는 축구의 승부차기처럼 슛아웃이라고 합니다. 이 슛아웃으로 승부를 가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그에서의 아이스하키는 연장에서 승부를 못 가리면 그냥 무승부로 끝낸다고 합니다. 축구랑 똑같아요. 네. 이 아이스하키에서 가장 큰 리그의 NHL에서는 이게 10분 연장이 아니고 5분 연장에 5대5, 그러니까 필드에 5대5로 뛰는 게 아니고 3대3으로 경기를 치른다고 합니다. 빨리 끝내라 이거죠. 또 그리고 이제 축구랑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점을 꼽자면 경기를 통틀어 팀당 한 번씩 30초간의 작전 타임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일단 경기 룰은 간단해요. 퍽이죠. 아까 그 퍽 공을 상대 골대에 많이 집어넣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골 많이 넣으면 장땡이라 이거죠. 네. 이 아이스하키는 또 근데 축구나 이렇게 피지컬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벤치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냐면 한 팀당 20명의 선수들이 이제 소속돼서 마음대로 교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뭐 축구는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나오면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농구처럼 이거는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농구랑 다른 게 뭐냐면 농구는 한 명씩 나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세트로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유닛이라고 하는데 네. 5명씩 뛴다 치면은 뭐 한 번에 4명씩 나가거나 이런다고 하네요. 이걸 이제 유닛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유닛이 뭐예요? 어떤 종류의 유닛이 있어요? 해서 제가 또 알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1, 2, 3, 4 라인 유닛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숫자가 1이면 이제 1등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 차에 따라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유닛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이제 하키의 승부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조합, 이제 유닛에 대한 이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스코어링 유닛이라는 게 있는 게 20명 중 가장 뛰어난 공격력과 팀워크를 가진 선수들이 나오는 공격 중심 유닛입니다. 즉 1군이죠. 네. 주로 1라인, 2라인 선수들이 이런 스코어링 유닛이라고 칭합니다. 경기 극초반에는 거의 이 유닛들을 시작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뭐 유명하다는 선수들은 다 1, 2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 체킹 유닛. 공격력은 떨어지지만 수비력이 되고 이제 시간을 끌면서 존버하는 거죠. 네. 상대 공격수들과 몸싸움을 부대끼면서 체력을 소모시키는 게 목적인 유닛입니다. 주로 3, 4라인 유닛이면서 꾼, 그리고 다음 인포서라고 불리는 이른바 싸움꾼이라고 불리는 선수들이 이 유닛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NHL에서 만약에 1피리어드부터 얘네가 나온다. 체킹 유닛이 나온다. 그럼 시작부터 벤치 클리어 하는 거예요. 뭐 시작부터 맞짱 뜨자고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3, 4 유닛이 시작부터 나오는 거는 없다고 합니다. 사실상.
그 다음으로 파워플레이 유닛. 이제 상대 팀의 마이너 페널티로 인한 얘가 한 명 적은 거죠. 아웃넘버가 돼서 퇴장으로 인원수가 유리할 때 쓰는 유닛이에요. 네네. 이 하키에는 격렬한 경기의 특성상 페널티가 많은데 페널티를 받은 선수는 정도에 따라 2분, 4분, 5분, 10분, 뭐 심한 경우에 완전히 퇴장도 있는데 네. 이 퇴장당한 선수는 페널티 박스에서 대기하며 이로 인해 인원수가 차이나는 상황에서 이제 파워플레이라는 게 이루어지거든요. 네. 한 명이 빠진 상태에서 경기가 진행되므로 페널티를 받은 팀이 불리한 것은 당연하겠죠. 네. 네. 또 최대 퇴장수는 2명이며 투맨 어드밴티지에서 수가 적은 쪽이 또 파울을 범하면 이제 대리 선수가 투입되는 규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경우 한 명의 페널티 시간이 끝나도 여전히 4명으로 뛰는 거죠. 이때 골을 넣으면 이제 파워플레이 골이라고 하며 아까 나가 있는 이게 파워플레이인데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득점이 이루어지면 파워플레이 골인데 이 파워플레이 골 성공률도 이제 팀들의 이제 전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나오는 게 이제 파워플레이 유닛, 아까 말했던 그 파워플레이 유닛인데 득점을 이제 아웃넘버 때 잘하는 애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좀 개인기가 좋은 선수들이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공격력이 뛰어난 선수들 중심으로 구성하고 뭐 이제 그 필드가 5명인데 공격이 4명, 뭐 수비 1명 이렇게 극단적인 공격적인 라인업을 짤 때가 많다고 합니다. 뭐 패스가 좋은 선수, 뭐 공격수나 여기 조율하는 선수 이렇게 뭐 이제 쿼터백이라고 하죠. 수비수는 이제 쿼터백 하나 두고 하는데 이게 뭐 근데 이제 미식축구의 쿼터백이랑 또 다른 개념이에요. 쿼터백. 네. 그래서 뭐 이런 아웃넘버 상황에서 찍어 누를 수 있는 라인업 이제 파워플레이 유닛이고요. 근데 퇴장당하게 되면은 네. 독방같이 이렇게 따로 막 있는데 들어가던데 그런데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가 페널티. 네, 맞아요. 거기서 이제 으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되게 웃기더라고요. 독방 되게 웃기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반대 상황이죠. 페널티 킬링 유닛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적을 때 반대로 우리가 마이너 페널티일 때 인원수가 불리할 때 쓰는 유닛입니다. 페널티로 인해 이제 수적으로 불리하니까 당연히 득점보다는 먹지 말자가 버티는 게 좀 그런 게 강하겠죠. 네. 그래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므로 수비 중심의 선수가 기용되는 라인업이 페널티 킬링 유닛이라고 합니다. 페널티 킬링 유닛. 네. 그리고 다음은 오버타임 유닛. 이거는 이제 연장전에서 3대3으로 아까 NHL에선 3대3으로 연장전을 네네. 치른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개도 빠르고 득점 확률이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약간 이런 속전속결한 상황에서 어울리는 선수들이 이제 라인업으로 나오는 게 오버타임 유닛. 오버타임 유닛.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엑스트라 어태커 유닛. 이제 2점 차 이내로 지고 있을 시에는 지고 있는 팀은 이제 골리를 빼고 엠티넷이라고 합니다. 엠티넷이라고 축구를 따는 골키퍼 빼고 공격수를 넣는 오. 이런 상황에서 주로 2명의 공격수가 선정되며 라인 교대를 할 때 이 둘이가 교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다양한 선수들이 공격수, 수비수 이렇게 나뉘지만 이 또 공격수는 또 세부적으로 또 다른 게 많다고 합니다. 네. 또 공격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스나이퍼, 파워포워드, 그라인더, 투웨이 포워드, 플레이메이커, 패스트, 인포서.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또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운데 이걸 알면 재밌더라고요. 일단 스나이퍼 약간 느낌이 오지 않나요? 저격수. 저격수 때리는 그렇죠. 맞아요. 원거리 슛이 좋고 결정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좋은 원거리 슛. 상대 선수를 저격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아우 그건 아니고요. 네. 이거 골을 넣는 스포츠입니다. 네네. 네, 골을 넣는 스포츠예요. 네, 그리고 파워포워드는 피지컬 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떡대의 장신의 그런 선수들이 있고요. 또 그라인더는 뭐 우리말로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몸빵용 인간? 그라인더요? 네, 그라인더. 갈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몸빵용 인간. 표현이 무섭네요. 살벌한데요. 몸빵을 하고 갈아버리겠다. 상대를 약간 도발하는 심리전을 거는 공격수가 이제 그라인더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웨이 포워드. 이거는 이제 올라운드 플레이어죠. 수비 가담에 열심히 하는 그런 선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수비도 공격도 열심히 하는 손흥민 같은 선수. 그렇죠. 저는 지금 축구에 이제 맞아요. 대비해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저도. 그다음에 플레이메이커. 이거는 익숙한 단어죠. 패스를 잘하는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패스트. 이 패스트라는 포지션은 상대를 약올리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재밌죠. 그런 게 공식적인 역할인 거예요? 역할입니다. 약 올리는 거. 그렇죠. 그럼 개그맨 데려다 놔도 되겠다. 스케이트는 잘 타야 돼요. 그렇죠. 스케이트는 잘 타야 스케이트 잘 타는 개그맨. 그리고 또 인포서는 싸움 대장이란
뜻이 인포서. 네, 싸움 대장의 뜻이죠. 이런 포지션은 오히려 하키 능력보단 그 아싸리 싸움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하키는 정말 복합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인포서의 순위 같은 것도 좀 매기나요? 막 그 뭐 싸움 공격수 순위 순위인가요?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매기잖아요. 실제로 지표가 있다고 합니다. 오. 그게 선수들 자존심 싸움이겠네요. 그걸로 다 그렇지. 순위를 매기는군요. 그런 별걸로 다 매기더라고요. 대단하네. 근데 그 밑에 순위에 있는 선수가 위에 있는 선수한테 덤비는 것도 진짜 엄청난 용기 아닐까? 와, 거의 뭐 타이틀 그쵸, 매치죠. 그러니까요. 네. 한 판에서 이기면 순위 뒤집히겠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맞짱을 떼진 않습니다. 네. 상황에 맞게. 이제 상황에 왜냐면 맞게. 골을 넣는 스포츠니까. 아하. 네. 근데 또 유들이 있게. 그쵸. 공격수는 이렇게 다양한데 수비수는 간단해요. 이제 투웨이 수비수, 아까처럼 공수 다 하는 그런 수비수가 있고 눌러 박히는 스테이 애톰 수비수가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스테이 애톰, 집에만 있다는 거죠. 이 아이스하키에도 여러 가지 룰이 있습니다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돼서 제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네. 오. 옵사이드와 아이싱입니다. 옵사이드가 있어요? 네, 옵사이드가 있어요. 오, 옵사이드. 근데 축구랑은 조금 개념이 달라요. 이 아이스하키는 링크에 이제 아이스 링크 가운데 세 줄이 있거든요. 줄이 세 개 가운데 하나, 그 다음에 약간 사이드 쪽에 한 줄씩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운데 끄어져 있는 이제 레드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레드 센터 라인입니다. 그냥 네. 가운데 있는 센터 라인. 그 다음에 서로의 진영을 표시하는 블루 라인이 한 사이드씩 있는데 이게 자기 지역, 중립 지역, 상대 지역을 나누는 선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상대 지역인 블루 라인에 들어갈 때는 몸보다는 퍽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공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네. 만약 이게 옵사이드구나. 네, 그렇죠. 만약 상대 지역을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선수가 자기 편 선수가 있을 경우에 그 선수는 퍽과 관련된 어떤 마찰이나 행위를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퍽보다 무조건 앞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못 빠져나온 상황이면은 그냥 슬슬 나와야 돼요. 공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는 상대적으로 옵사이드를 결정하는 반면에 그쵸. 이 이건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는 라인이죠. 라인 아예 지정을 해놨네요. 그쵸. 존을. 그렇죠. 그냥 다시 빠져나왔다가 들어가야지 퍽을 잡으려는 뭐 신용이라든가 이런 거 그냥 신용만 해도 바로 옵사이드 반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옵사이드 때문에 뭐 축구만큼 논란이 되진 않는다고 해요. 이 라인 확실하니까. 그러네. 그렇죠. 그리고 아이싱은 상대가 이제 센터 라인 중앙에 있는 그 센터 라인을 넘은 상태에서 아군 우리 팀이 퍽을 쳐냈을 때 그 퍽이 아무도 안 맞고 상대 골 라인을 넘어가면 이제 선언되는 반칙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생겼냐면 축구는 이제 뻥축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버틸 때 이제 뻥 차면 이제 오래 떠 있고 이래서 존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축구의 마구잡이 클리어링 하듯이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자비직 수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룰이 이 아이싱이라고 합니다. 아이싱. 네. 아이싱. 혹시 아이스하키 본 적 있으십니까? 네, 보기는 봤는데 이렇게 자세히는 몰랐죠. 그렇죠. 그냥 사실 다 보셨으면 이거 아실 거예요. 아이스하키 골 넣는 종목이고 이제 득점을 할 때 환호를 하는데 관중들이 또 어느 때 환호를 하는지 한번 본 적 있으세요? 뭐 싸울 때? 네. 정확합니다. 싸움박질할 때. 쌈박질할 때. 사실 스포츠에서 이제 막 마찰이 있거나 막 이러면은 징계를 받는다는 그렇죠. 뭐 벌금 문다는가 이제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 스포츠 덕목으로서 스포츠맨십을 위반했다. 그러는데 이 아이스하키에서는 합법이라고 합니다. 야. 거참.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싸움꾼이란 포지션이 있을 정도로 이제 맞짱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심리전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싸움도 하루 종일 싸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딱 정해놨다고 합니다. 싸움은 하루에 2번까지만. 그렇죠. 한 경기당 한 경기당 2번까지. 3번까지 싸우면 그거 징계예요. 오케이. 그래서 2번까지만은 맞짱이 허용되고 그래서 팬들도 2번까지만 환호할 수 있는 거죠. 싸움. 그러면 싸움의 기준이 주먹을 휘둘러야지 싸운 건가요? 선수 이게 마찰이 좀 있어야 싸운 거의 기준이 되는 건가요? 몸싸움은 싸움이 아니고 진짜 맞짱이에요. 그냥 이거 그거 그냥 스틱 던지고 그냥 멱살을 잡아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죠. 그렇죠. 궁금한 게 그 맞짱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그쵸? 이 맞짱이 프로리그에서만 허용되는 룰인가요? 아니면 국제 경기에서도 그게 허용이 되나요? 국제 리그에서도 허용되는 국제 경기에서도? 네. 그러니까 뭐 올림픽이나 이런 데에서도 맞짱을 뜬다고요? 근데 이게 거의 안 하죠, 사실. 그러니까 뭔가 암묵적인 룰이 프로리그의 그걸 그렇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팬들에게 이제 뭔가 좀 자극을 주면서 볼거리 주는 거죠. 인기도를 약간 높이려는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원래는 싸우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또 장비를 착용하고 그쵸.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싸우더라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걔네 근데 싸울 때 얼굴만 때리던데. 네, 맞아요. 왜 아프잖아요. 딴 데 때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제가 웃겼던 거는 뭔가 이게 자기 앞에 있는 정말 그 1대1 매치업끼리만 싸워야 되잖아요. 네. 그 도와주러만 안 되고. 그렇죠. 네, 맞아요. 떼싸움이 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되게 웃겼던 게 예를 들어서 뭐 6명씩 하면은 여기서 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저기서 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서 개인 플레이어. 카메라가 양쪽을 이렇게 진짜이네요. 막 보여주더라고요. 대단하다. 네. 남자의 스포츠입니다. 이 아이스하키는 이제 미국의 NHL 리그가 가장 유명한데요. 그 다음에 NHL 다음으로 유명한 게 KHL, 이제 러시아 리그. 야, 오. 역시 추운 나라가. 그렇죠. 러시아가 러시아 리그에서도 있나? 이 좀 하키가 인기가 러시아 형님들이 싸우는 거는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약간 불곰끼리 싸우는 것 같은 느낌. 네, 와 어마어마합니다. 이 겨울 스포츠이다 보니까 지금 한창 시즌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유튜브를 쳐서 경기를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맞짱을 그렇게 많이 뜨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스하키는 골을 넣어서 득점을 해야 이길 수 있는 맞습니다. 경기입니다. 싸움 잘한다고 이기는 경기가 아니에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말한 거를 너무 많지만 이걸 저는 진짜 모르고 그냥 골만 넣으면 되는데 싸우네? 골만 넣네? 이렇게 보다가 이 룰을 알고 유닛이란 개념을 알고 보니까 역시 스포츠는 알고 봐야 더 재밌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제가 말한 게 조금이라도 좀 와닿는 게 있었다고 해서 이제 아이스하키를 본다면은 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그랬거든요. 제가 아이스하키를 처음 봤던 거는 그 패럴림픽 아이스하키 정도. 근데 정말 그 썰매 사실 이렇게 하체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그쵸.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몸싸움이 치열해요. 맞아요. 네. 야 이게 장난 아닙니다. 물론 그 선수들은 손의 힘으로 계속 그렇죠. 달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빠르더라고요. 근데 또 정말 일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NHL만 해도 막 그 벽이 그렇죠. 아크릴벽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막 쿵 부딪히고 맞아요. 네. 가끔은 이게 출혈이 있어서 맞아요. 정말 피도는 막 피가 흐르고. 그 하얀 선열이 낭자한. 맞아요. 네. 피가 얼어요. 가장 출혈이 많은 동계 스포츠가 아닐까. 유일하게 출혈이 보이는. 그렇죠. 아니 근데 아이스하키 해본 적 있으세요? 직접? 해본 적은 없죠. 얼음에서 스케이트 타는 것도 어려워. 그럼 그걸 혹시 공까지 쳐요. 필드 퍽까지 하키는 해본 적 있으세요? 필드 하키 초등학교 때 봤어요. 안 해봤어요. 저는 호주 가서 이 필드 하키를 처음 했거든요. 네. 체육 시간에 느닷없이 진짜 하키채를 주면서 하라는데 아니 이게 그냥 그라운드에서 해도 패스하거나 이런 게 너무 어려운 그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빙판에서 스케이트를 신고 한다? 이거 굉장한 스킬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정확하다. 너무 어려운 스포츠인 것 같아요. 심지어 막 몸에 착용하는 것만 해도 맞아요, 헬멧에. 맞아요. 네. 저는 그 하키채로 맞아보기만 해가지고 저도 하키채로 맞아봤는데 진짜 아팠어요. 네. 아니 하키채가 어디서 나서 하키채로 맞아? 체육 옛날에는 또 이게 체벌이 조금 그렇죠. 할 때 그렇죠. 실내화 신고 축구했다고 운동장에서 언제 중학교 때요. 중학교 때 네. 초등학교 때 저는 어휴 세대 차이. 초등학교 때. 어마어마하네요. 저희 그 나이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네 나이키 모양 그래. 맞네. 나이키 모양으로 자국이 났고 제가 와, 저는 아이스 하키 하면은 그게 생각나요. 오락실에 그 퍽 비슷한 모양이 있고 이렇게 둘이 핑퐁 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도 인기 많죠. 네 맞아요. 그거 하잖아요. 근데 약간 그게 퍽이랑 비슷해서 그쵸. 약간 그러네. 아이스 하키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에어 뭐 하키인가 그게 맞아요. 실제로 그게 그 오락이 하키 모티브로 만든 게 맞으니까. 맞죠. 네, 맞아요. 네.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또 엄청난 자존심 싸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또 들어갈 때 그 소리가 약간 네. 쾌감을 자극해요. 맞아요. 네. 또 이 벽 맞추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기가 막혀요 사실. 각폭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따따따따 이렇게 들어가는 맞아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또 아이스 하키가 또 미국에서 이제 인기 이제 NBA나 뭐 ML 야구 이런 건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약간 아이스 하키는 뭔가 아직은 좀 갇혀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 미국에서는 좀 뭔가 흥행화 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뭔가 이 하키에 관심을 좀 가져서 이 하키라는 종목도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좀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보다도 캐나다에서 거의 맞아요. 국기처럼 그렇죠. 캐나다의 하는 스포츠죠. 스포츠고, 그러니까 NHL 자체가 원래 미국하고 캐나다가 같이 프로스포츠 리그로 운영을 하는 리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 캐나다 팀들하고 미국 팀하고 붙을 때 이 굉장히 자존심 싸움이 특히 세다고 맞잖아요.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아마 우승을 캐나다 팀이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맞아요. 생각이 네. 들어요.
아마 국가대표도 캐나다가 제일 잘하죠. 맞아요. 예, 그렇죠. 미국, 캐나다, 러시아 이런 팀들이 제일 뭐 압도적이죠.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동계올림픽 보고 오신 분들도 야 아이스하키가 이렇게 재밌더라 이런 맞아요. 얘기 많이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연고전, 고연전 할 때도 아이스하키 종목이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엄청 예. 치열해요.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하죠. 맞짱, 맞짱. 아, 기가 막히죠. 재밌겠는데요? 재밌어요. 네, 독수리와 그 호랑이. 호랑이의 싸움이죠. 와, 그때는 맞짱 해야죠. 자존심 걸고. 네, 그렇습니다. 합법 맞짱이 들어있는 구기 종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태곤 씨가 아주 알차게 준비해 주셨어요. 저희가 몰랐던 고생하셨습니다. 종목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와. 네, 다음 주에도 저희가 재미난 종목으로 한번 준비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토론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내가 뽑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최고의 감독 이 주제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물론 저희끼리 반응이 우리끼리 반응이 좋았죠. 네. 예. 반응은 우리끼리 좋았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 네. 우리끼리. 멋있다. 괜찮은데? 자찬. 그렇죠. 네. 저희끼리 무릎을 막 치면서 좋았는데요. 이거다. 네, 이번 주도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현역 NBA 선수 중에서 최고의 슈터는 누구인가를 가지고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올타임 넘버원으로 해볼까 했는데 이거는 조금 너무 고대로 거슬러 올라갈 세대 것 차이가 같아요. 너무 나요. 예. 네, 이게 좀 몰라요. 네. 젊은 층들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본 선수 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준비를 뭐 다 했어요. 오늘은 저도 참가할 건데요. 네, 뭐 먼저 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판을 제가 먼저 한번 깔아 보겠습니다. 오호. 좋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토론하는 주제가 슈터예요. 그렇죠. 뭐 네. 스코어러나 최고의 아,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네. 슈터. 슈터. 네. 제가 생각하기에 슈터의 덕목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음. 득점력이 있어야 되고요. 폭발력이 있어야 돼요. 폭발력이라는 게 연달아서 계속 3점슛 성공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경기 내내 못 넣다가 마지막 클러치 순간에 갑작스럽게 3점슛을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폭발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승부사적인 기질. 승부사. 마지막 시간 10초 남았을 때 맡길 수 있는 그런 선수. 네. 자, 여러 선수들 많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건데 저는 딱 이거 생각했을 때 트레이의 영이다. 오. 돈치치 말고 트레이. 돈치치가 슛감도 좋긴 한데요. 3점슛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트레이 영. 트레이 영. 참 이 선수 참 불쌍해요. 왜냐하면은 꼴찌팀. 돈치치하고 동시에 꼴찌팀에 혼자 이끌어가는 선수긴 한데 네. 돈치치하고 같은 해에 데뷔했기 때문에 늘 비교가 되면서 그렇죠. 뭔가 우리 머릿속에는 신인왕도 뺏기고 이번 시즌도 돈치치에 가려가지고 뭐 그냥 그저 그렇겠지 꼴찌팀에서 이런 생각하시기 쉬운데 자 지금 이 선수 올 시즌 평균 득점이 28.7득점입니다. 이야. 지난 시즌에 비해서 거의 10점 이상 10점 가까이 네. 기록이 상승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 슈터답게 슈팅 성공률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뭐 2점슛뿐만이 아니라 일반 야투뿐만이 아니라 3점슛 성공률 역시 지난해 32%였는데 올해 벌써 39%입니다. 오. 자, 아마 여러분들 슈터 관련해서 이 기록들 다 아실 거예요. 180 클럽이라고 하죠. 네. 아니면 미국에서 뭐 40, 50, 90 클럽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야투율이 50%가 넘고 그다음에 3점슛 성공률이 40%, 그다음에 자유투가 90% 넘는 선수들 이야. 역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구글 찾아보니까 한 9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와. 지금 트레이 형이 2년 차밖에 되지 않는데 벌써 여기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근접해 가고 있어요. 지금 뭐 한 2, 3% 차이로 조금씩 벗어나긴 하는데 이 추세대로 가면은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이 세 가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 외에도 이 선수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직 어리니까. 사실 이 트레이 형이라는 선수 지금도 돈치치에 가려 있기는 한데요. 고등학교 때 늦게 농구를 시작했어요. 아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때 시작을 이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주목을 못 받습니다. 대학교 시즌 전까지 주목을 못 받아요. 네. 근데 NCAA 시즌 시작하고 나서 주목을 받기 시작해요. 야. 대박을 치는 거죠. 그리고 3점슛 성공률도 해가 갈수록 늘어가요. 고등학교 때서 뭐 30% 중반이었다고 하고 대학교 때 40% 근접했는데 지금 NBA 들어와서 성공할 수 있겠냐 했는데 벌써 40% 가까이 됐습니다. 성장세가 어마어마한 선수고 기록적으로도 돈치치에 가려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기록들을 많이 세웠어요. 올 시즌 아마 NBA 팬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역사상 최초로 시즌 첫 2경기 연속으로 최소 38득점, 9어시스트, 7리바운드를 기록한 선수가 됐고요. 우와. 그리고 르브론을 뛰어넘었습니다. 네. 만 22세가 되기 전에 30플러스 득점, 10플러스 어시스트 경기가 12번째나 되는 이야. 기록을 세웠고요. 최초 기록도 있어요. 최초 기록이 네. 뭐냐? 경기당
28득점, 8어시스트 이상을 기록하면서 3점슛 성공률을 40% 이상 기록한 NBA 역사상 첫 번째 선수입니다. 야, 이 선수 나이가 이거 커리를 98년생. 뛰어넘었어요. 98년생이죠. 어마어마한 선수죠. 98년생. 애기다. 와. 뭐 폭발력, 승부사 딱 떠오르는 거 여러 가지 있죠. 디트로이트하고 경기에서 이 경기 농구장 보면 센터 서클 쪽에 로고 박아놓잖아요. 홈팀 로고. 네네. 디트로이트 로고가 박혀 있는 그 자리에서 3점 슛을 와. 성공시킨 기억이 있고요. 와, 그렇죠. 밟고 갔네. 밟고. 네. 예, 그리고 마켈 펄츠라는 이 선수도 굉장히 뭐 유망주로 떠올랐던 선수인데 이 선수 앞에 두고 종료 30초 전에 장거리 3점 슛을 성공시켰던 야.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와우. 뭐 제가 들었던 항목에 어느 하나 빠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도 뭐 성장세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커리 뺨칠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야, 네. 뭐 이어서 다른 이야기는 이따가 해보고요. 아, 계속 받아칠 겁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태곤 씨가 해볼까요? 저는 현재 클리퍼스죠. 네. 폴 조지를 폴 조지. 택해봤습니다. 네. 일단 뭐 처음에 제가 이 주제를 제안을 했을 때 바로 떠올랐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마다 폴 조지가 이제 진짜 NBA 좋아해서 다 챙겨보는데 네네. 트레이 형 약간 못 넣을 때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슈터의 동목에서 중요한 요소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슈터로는 오픈 찬스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픈 찬스. 그죠. 근데 뭐 트레이 형, 뭐 스테픈 커리도 있고 뭐 물론 하드는 오픈 잘 넣어요. 오픈 잘 넣는데 오픈을 못 넣는 슈터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이거는 무조건 넣어줘야 잉 이럴 때 찬물을 얹을 때가 많았는데 이 조지는 오픈 성공률이 정말 높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 기록지에 보면은 뭐 3점 성공률, 뭐 야투율 뭐 이런 게 있지만 그거는 사실 막 터프샷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다음에 뭐 좀 오픈일 수도 있고 따로 이런데 나오진 그렇죠. 않죠. 따로 나오진 않는데 제가 찾아본 조지는 오픈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얼마나 되죠? 뭐 정확히는 모르는데 감이네요, 그러니까. 감이 아니고 그 여러 경험들이 쌓여서 그렇죠. 우리가 그래. 눈으로 본 거니까. 네. 견제 들어갑니다. 네. 뭐 지적 감사하지만 뭐 근데 정말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딱 보자마자 떠올랐고 폴 조지가 일단은 그러면 지표를 또 보자면 자유투는 또 오픈이랑 또 연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자유투가 93%가 넘습니다. 이야. 자유투 좋아요. 조지. 통산이죠, 통산. 아니 올 네. 시즌만 올 시즌 올 시즌이 통산도 85%인가 그럴 네. 거예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게 또 신인 때도 막 잘한다 이런 인디애나 시절에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이 선수가 처음에나 뭐 3점 성공률이 막 20%대였어요. 네. 근데 지금 올 시즌 3점 성공률이 40%가 넘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뭔가 물론 오르락 내리막도 있었지만 최근 그 오클라호마에 뛸 때부터 점점 자기가 잘한다는 걸 뭔지 알고 자신감도 갖는 것 같고 네. 자기가 짱인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오. 네. 그리고 뭐 사실 또 팀마다 에이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팀 하면 뭐 휴스턴 하면 뭐 하든 뭐 댈러스 하면 돈치치 이렇게 떠오르지만 폴 조지가 항상 그런 역할을 하진 않았어요, 사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올해도 해봐야 클리퍼스 하면 레너드 뭐 이런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레너드가 이제 견제를 많이 받다가 조지에게 이제 찬스가 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 오픈 찬스나 이 정확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레너드에게 오히려 기회가 하나 더 가고 그래서 약간은 조금은 세컨인 느낌이 있지만 거의 메인급 활약을 해주니까 엄청 든든한 거죠. 팀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사실 폴 조지 선수는 뭐 슈팅 이외에도 수비도 잘 올라운더죠. 맞아요. 일단 너무 멋있어요. 아 맞아요. 슛폼이 일단 너무 멋있어요. 멋있어요. 네. 뭐 이미 뭐 나이키에서도 폴 조지 선수 시그니처 운동화가 나올 정도로 이 스타성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또 제 편이네요. 네. 저는 뭐 다 옹호를 해드리는 느낌으로 네. 가도록 위로 하겠습니다. 쭉 올렸다가 갑자기 떨어뜨리려고. 자, 그러면은 승준 씨 가볼까요? 네. 저는 이제 현역 NBA 선수 중 최고의 슈터는 무엇인가? 바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테판 커리를 고르겠습니다. 너무 안전빵 아니에요? 네. 어쩔 수가 없네요. 사실 제가 NBA 모시기 하기 때문에 네. 가장 아니, 근데 또 맞아요. 보편적이고 네. 쉬운 선수를 제가 골랐어요. 왜냐하면 앞서 언급하신 두 선수를 애석하게도 제가 몰라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저는 일반 대중분들, 일반 그냥 시청자들을 그럴 수 대변하는 있어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맞아요. 때문에 네. 과연 일반 대중분들이 보시기에 NBA 선수 중에 기억나는 선수가 누구냐 했을 때 단연 스테판 커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는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싶은데
일단 NBA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놨다. 확실하죠. 이제 좀 기존의 이제 3점 슛을 이용한 공격은 주 루트가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확률이 떨어지니까. 이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이제 그 분위기를 이제 3점 슛 위주의 공격 루트를 이제 모든 팀들이 주요한 공격 루트로 생각을 하고 있죠. 양궁농구. 맞아요. 그렇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이클 조던의 시대에선 동네 농구에서는 모두가 혀를 내밀고 페이더웨이를 했지만 커리의 맞아, 시대인 맞아. 지금엔 모두가 3점 슛을 던진다. 아, 야. 맞아요. 저도 맞습니다. 농구 가끔 하러 가면은 무조건 3점 슛 던지거든요. 음. 멀리서도 던져보고 네. 그게 바로 누구의 영향이냐? 스테판 커리의 영향이다. 그건 맞습니다. 사실 또 두 번째 이유로 각종 기록들이 말해줘요. 뭐 엄청난 기록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역대 유일하게 180클럽 그리고 30득점 득점왕을 동시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아. 예. 네, 이게 유일한 기록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기록이랑 그리고 3점 슛 성공률 수치가 압도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40%, 45%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야. 이거는 뭐 전무후무한 기록이죠. 그렇죠. 개수도 개수 사기죠. 대비해서도 개수도 맞아요. 사기죠. 맞아요. 개수도 야. 사기고 그리고 일단 위치를 가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게임에서도 저 위치에서 던지면 에어볼 나올 텐데 네. 커리는 넣습니다. 아유, 음각에서 넣더라고요. 진짜요. 말도 안 되는 각도에서 넣고 말도 안 되는 거리에서 넣기 때문에 골라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국내 팬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한도전에 출연을 했다. 그게 아하. 크다. 이게 제일 크죠. 아무나 못 가거든요. 아무나 아무나 못 나갑니다. 절대, 아무나. 절대. 1티어만 갈 수 있는 무한도전. 이제 뭐 축구에는 앙리, 격투기 효도를, 뭐 복싱에는 파키아오, 믹스축구 하인즈 워드 정말 그 스포츠의 역사에 이름을 남긴 선수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커리가 나와서 중앙선에서 또 엄청난 슛도 성공시켰고 어떻게 또 그걸 성공을 시키지? 그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확실하게 우리나라 팬들에겐 스테판 커리가 자리를 잡았다. 그것도 최고의 슈터로. 왜냐하면 중앙선에서 그걸 성공을 시켰으니까. 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진거 같은 느낌이네. 사실 기록이나 뭐 스타성이나 커리한테 명함을 내밀 수는 없어요. 그렇죠. 물론 이번 슈퍼스타인데. 시즌이 조금 아쉽게 그렇죠. 부상이 좀 이어지고 있고 팀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정말 모르겠어요. 추락했죠. 뭐- 뭐 골스는. 그렇죠. 네. 올해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커리 선수를 꼽아주셨고요. 네, 오늘은 저도 참가합니다. 네, 저는요. JJ 레딕. 아하. JJ 레딕. 그러니까 왜 그 이름이 안 나오나 싶었어요. 아하. 네, 사실 역시. 이분 넣어야 되는 게요. 저는 이 선수를 떠올렸을 때는 그거예요. 자신의 마크하는 선수를 따돌리면서 뛰어와서 달리면서 점퍼. 캐치앤슛. 이 캐치앤슛이 정말 JJ 레딕만큼 멋있고 또 견고하게 들어간 선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인정. 이 뭐랄까 경력도 상당히 긴데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슈터의 기준을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요 일단 이 선수를 생각했을 때 다른 거 떠오르면 안 되고요. 아하. 슛이어야 돼요. 음. 이 선수의 큰 무기 딱 슛이 먼저 떠오르는 선수여야 되고요. 커리. 뭐 커리는 뭐 여러 가지 있죠. 플레이메이킹도 하고, 네, 좋습니다. 드리블 넣어줬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슛폼이 멋있어야 돼요. 아. 이 말은 일종의 견고함이죠. 아하. 슛 포즈가 이 기술이 깔끔하죠. 네. 이게 딱 견고하기 때문에 슛폼이 멋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은 조지처럼요? 뭐 조지도 멋있죠. 네. 마지막은 기록이죠. 네, 아, 기록을 일단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현역 선수 기준으로 해서 역대 3점 성공률 일단 알아두셔야 될 거는 그 이번 시즌 JJ 레딕은 14번째 시즌입니다. 네. 14번째 와. 시즌인데 3점 성공률이 통산 6위예요. 41%가 넘습니다. 와. 41.5%. 물론 위에는 커리가 있어요. 커리가 있지만 14시즌을 뛴 선수로 했을 때는 통산 6위고요. 그만큼 꾸준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 개수도 마찬가지로 6위 1778개의 3점 슛을 성공시켰습니다. 와. 네, 이 기록만 해도 사실 뭐 이야기할 수 있고요. 사실 이 레딕의 그 이야기는 오래전으로 넘어간 봅니다. 이 고등학교 시절에도 이미 슈팅으로 평정을 했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자이언이 나온 대학교죠. 듀크 대학교. 레전드죠. 이 듀크 대학교가 명문인데 여기에 최다 3점 슛, 최다 득점 기록을 보유하면서 영구 결번까지 됐어요. 대학생 와. 선수가. 말 다 했네요. 네. 오. 그리고 나서 이제 NBA 데뷔하면서 현재 14시즌 동안 단 한 번도 플레이오프에 안 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이런 꾸준함.
이런 꾸준함을 저는 뽑고 아하. 싶어요. 그래서 커리는 이번 시즌 못 나갈 것 같은데. 못 나갑니다. 그렇죠. 사실 레딕도 근데 이번 시즌 좀 아슬아슬해요. 이번 시즌 뉴올리언스로 갔거든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뉴올리언스가 좀 애매하거든요. 아무튼 그래도 지금 노장으로서 팀을 열심히 이끌고 있는데요. 뭐 그냥 사실 레딕 JJ잖아요. 예. 사실 데뷔할 때부터 이 선수 슛밖에 없다. 음. 키도 작고 뭐 신체 능력도 없고 그래서 저스트 점퍼 레딕 아.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림을 오. 받긴 했지만 그걸 자신이 무기로 삼아서 NBA 14시즌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죠. 예. 통산 기록에도 이름을 올렸고. 그래서 주전인가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돌아서 뛰죠. 주전이었을 때도 있었고요. 뭐 주전으로 써도 되고 네. 식스맨으로 써도 상관없는 네. 선수죠. 아무래도 예. 뭐 나이를 고려해야죠. 나이를 고려해야 되지만 저는 그래서 이 현역 기준으로는 네. 더 레딕 선수를 뽑아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각자 뭐 변론이라든지 뭐 이 선수는 아니다 이런 걸 한번 자기 선수 한 번 더 변호해도 좋고요. 이거를 또 순서대로 한 2분씩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렉스 씨 먼저 가시죠. 저희 지금 한 명씩 다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마음속으로는 그래 커리가 뭐 그렇죠. 정답 이런 생각들 다들 아마 하실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트레이 영 선수가 데뷔하고 뛰면서 전문가들이 트레이 영 선수를 보고서 뭐라고 했느냐? 스테픈 커리 더하기 스티브 내시다 와, 라는 표현은 극찬이에요. 4시까지 더해버렸어요. 내시까지 더했어요. 슈팅도 좋고 뭐 리딩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혼종이 돼버리면 어떤 선수가 나올지 몰라요. 다 안 근데 좋을 수도 있어. 이 두 선수가 다 슈팅력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좋은 선수들의 혼종은 뭐 더 좋겠죠. 네, 자, 이 스티븐 뭐 좀 저 빼고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에 찝어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커리어로 봤을 때는 지금 하향세입니다. 사실 정점을 그렇죠. 찍은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저 사실 다 좋아해요. 커리도 좋아하고 폴 저지도 대단한 선수고 JJ 레이딩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선수인데 커리어를 찍고 하향세를 타는 선수와 이 트레이 영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불쌍한 선수거든요. 지금 애틀란타에 지금 거의 혼자 매개 살리고 그렇죠. 있는 그런 불쌍해. 선수인데 점점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음. 그리고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최근에 그 어떤 경기에서 이제 커리가 아니죠. 트레이 영 선수의 슈팅 위치를 갖다가 표시해준 그 시트를 봤는데 네네. 뭐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딱 3점슛 라인에 걸쳐서만 슛을 쏘는 게 아니고 정말 커리처럼 가운데에서도 중거리에서도 쏘고요. 뭐 진짜 뭐 위치를 가리지 않아요. 이 위치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의 장점. 스티브 커리 팬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수비수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붙기 막기, 어렵죠. 붙기 어렵죠. 근데 이 선수는 그 먼 거리에서 던지면서도 꼬박꼬박 성공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 포텐셜까지 포함해서 봤을 때 지금도 이미 대단한 28점을 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 형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주장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태권 씨 가보죠. 근데 이제 트레이 형을 저도 유심히 봤었는데 네. 올해 확실히 잘해요. 그렇죠. 올해 확실히 잘하는데 작년에는 막 레이어 막 흘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반박을 잠깐 해도 될까요? 네. 작년 후반기를 보셔야 돼요. 후반기. 전반기 보셨군요. 트레이 형은 올스타 브레이크 전후를 봤을 때 작년에 완전히 다른 선수였습니다. 후반기를 봤을 때 거의 MVP급이었어요. 네. 전반기 왜 그랬죠? 전반기는 리그에 적응하는 과정이죠. 신인 선수가. 네, 얘기해 주시죠. 제가 본 그때 트레이 형이 약간 그런 그게 기억이 뇌리에 나- 박히셨군요. 너무 박혔어요. 네네네. 그쵸. 아니, 인정. 제가 경기를 보는데 레이업을 그냥 진짜 쉬운 이지 레이업을 놓치더라고요. 제가 신인왕?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뭐 올 시즌 인정합니다. 네. 점점 성장세도 무섭고. 근데 다만 걱정이 되는 게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정점을 찍은 선수들 있잖아요. 포스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트레이 형이 저는 지금이 이제 피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좋은 악담을. 말은. 어떻게 보면 악담, 지금이 정점이다. 악담일 수 있는데 이제 뭐랄까 대중의 분위기가 좀 그렇더라고. 이제 아무래도 묻히면 좀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 2인자 이런 게 박히는 그렇죠, 순간 네. 사람이 약간 좀 자신감도 잃을 수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팀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기가 잘해봐야 똥팀에서 활약해도 애틀란타. 그게 인정이 잘 안 받는 게 사실 그건 맞는 맞아요. 말. 대중의 맞는 말.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예. 차라리 저는 트레이 형이 정말 떡상을 하기 위해선 좀 강팀에 가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면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이 트레이 형이 지금 되게 좋은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좋은 네. 게 보통의 슈터들 같은 경우 이 좌우 움직임이 상당히 좋거든요. 페이크 넣을 때 좌우로 한번 흔들고 앵클 브레이킹 하고 가는 그런 게 많은데 이 선수는 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앞뒤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요. 저돌적이에요. 키가 네. 작은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뭐 팀은 똥이지만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을까 봅니다. 네. 뭐 저는 사실 커리가 압도적으로 1등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2등을 누구를 줄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하. 네, 일단 커리가 1등인 것 같고. 신선한데. 네. 네. 근데 저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 JJ 레딕은 이제 3점 슛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선수다. 이 의견에 좀 동의를 해요. 네. 그 선수를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슈터를 뽑는 거잖아요. 커리는 물론 다른 능력도 있고 뭐 트레이 형도 다른 능력이 또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JJ 레딕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3점 슛이다. 별명이 샤프 그러니까요. 슈터라고 샤프 하더라고요. 슈터죠. 샤프 슈터니까. 그래서 레딕이 2등인가 싶었는데 지금 또 얘기를 들어봤을 때 트레이 형은 하위권 팀에서 혼자 고군분투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야. 근데 저는 또 저도 스포츠를 즐겨하는 입장에서 못하는 팀에서 혼자 캐리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요. 그렇죠. 답답하거든요. 그렇죠. 동료들이 못 따라주면. 근데 그렇죠. 스테판 커리는 받쳐주는 선수도 있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활용을 했기 때문에 1위이고 트레이 형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린 선수가 그렇게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꾸준함과 그 어려운 상황 둘 중에 어느 것에 점수를 더 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일단 트레이 형에 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야, 그래서 저는 트레이 형이 좀 더 괜찮은 것 저 같아요. 아우 좋아요. 한마디를 정해버렸네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해주세요. 이게 애틀랜타 올 시즌 경기를 보셨으면 알 거예요. 이게 얘네가 그렇게 못하지 않아요. 전적이 나빠서 그렇지 얘네 막 130점 넣고 득점력 좋아요. 근데 140점도 넣었는데 150점을 줘서 지는 겁니다. 아하. 그런 그런 바로 어린 선수들 위주로 하는 팀의 전형적인 안 좋은 모습이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득점 지표가 평균 득점은 팀 자체가 높아요. 그래서 똥팀이다 이거 엉망팀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득점력은 많다. 그래서 아. 슈터 지표로 봤을 때 그거는 한번 참고해야 된다. 아까 득실 마진을 좀 그렇죠, 생각해봐야겠네요. 아 득점이 높기 때문에. 득점이 높기 때문에. 평균 아하. 득점이 높기 때문에. 아, 네. 개똥팀을 캐리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얘네가 개똥팀을 좀 득점력은 그러니까 공격력은 좋은 팀이에요. 아, 수비가 안 돼서 알겠어요. 그렇죠. 본프레래요. 아, 맞네요. 그렇죠. 아, 본프레를 하니까 그거네. 네. 와닿는데요. 그렇죠. 이해했어요. 아. 득점왕이 있는 팀인데 꼴찌예요. 왜 그럴까? 골을 많이 했는데 실점을 많이 하는 거죠. 아, 네, 이 오케이. 개똥팀의 시발점은 트레이 영이고요. 아, 이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 위주로 꾸려가는 팀이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 어느 정도 이게 JJ 레딕 같은 베테랑 선수까지 합류를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저는 뭐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냥 레딕이 그냥 멋있어서 저는 샤프슈터라는 말 자체로 그렇죠. 별명이 네, 있으니까. 그냥 그 선수를 생각했을 때 슈팅이 떠오른다. 이건 솔직히 말하 반대로는 다른 능력치가 별로란 소리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뽑았어요. 왜냐하면 JJ 레딕 선수가 사실 수비가 별로 안 좋기로 유명하거든요. 하지만 오프 더 볼은 좋아요. 수비는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신체 능력이 좀 딸리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뭐 폴 조지 같은 경우는 수비를 또 좋죠. 잘한다는 그쵸. 인식도 있고 뭐 트레이 형은 뭐 폭발력 이런 것도 있고 커리는 뭐 여러 가지 리딩 능력이라든지 뭐 더할 나위 없죠. 네, 뭐 다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레딕을 뽑아봤습니다. 아니 근데 저 네. JJ 레딕이 드래프트 될 때부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11순위였어요. 저스트 점퍼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14년을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무엇보다 오. 올 시즌 이게 뉴올리언즈라는 팀이 상당히 재밌는 팀이죠. 자이언부터 해서 어린 선수들이 많은 팀인데 사실 LA 레이커스하고 트레이드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젊은 색깔을 입혀 나갈 때까지도 저는 불안했어요. 그럼 뭐 네. 자이언도 있고 하다지만 증명된 게 없지 않냐. 근데 그렇죠. 솔직히 저는 JJ 레딕이 FA로 왔나요? 네. 뉴올리언즈에 합류하면서 단기 계약을 했죠. 야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라는 생각이 솔직히 그때 들었어요. 왜냐하면 확실한 칼날을 가지고 14년을 베테랑까지 뛸 수 있는 선수는 NBA에 흔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 아유, 그리고 저는 이 얘기들을 듣고 이제 JJ 레딕이 키가 작은 입장에서 수비가 좀 약하다. 그래서 키가 작나? 그리고 방금 검색을 해봤거든요. 키 193인데요. 그냥 다른 애들이 커요. 그렇죠, 다른 애들이 그렇죠. 너무 커. 상대적인 거죠. 하이라이트 영상을 봤는데 되게 작아 보이네 이랬는데 193이네요. 걔들 너무 커요. 근데 커리가 190이더라고요. 야, 커리 아마 어. 그 사귈 거예요. 그런 선수들이 많아요. 저는 옛날에 내쉬 보고 왜 이렇게 작아 이랬는데 메시도 아마 190. 그 티에리 양리보다 크더라고요. 어. 그런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 돈치치도 2m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어마어마하죠. 그거에 비하면 작은 선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그 하드웨어 자체가 종목별로 다른 게 갑자기 떠올랐는데 얼마 전에 하치무라인가요? 네. 워싱턴의 일본 선수 있죠. 네네. 그리고 야구에 유명한 오타니 선수가 있잖아요. 오타니 선수가 하드웨어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이 선수 아마 193이 넘을 거예요. 그래서 야구계에서는 사기 캐릭이었는데 그 두 선수가 찍은 사진 보니까
애기죠. 초라하더라고요. 상대성이 있어요. 저런 애기였어? 맞아요. 싶을 정도로. NBA는 정말 사기급이에요. 네, 좋습니다. 저희 또 이렇게 토론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사견입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이죠. 저희 저도 한낮- 커리 좋아해요. 네, 네. 한낮 농구 팬으로서 그렇죠. 그냥 저희가 본 것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네, 저희 NBA 현역 최고의 슈터가 누구인지를 가지고 토론도 진행해봤습니다. 어느새 마칠 시간인데요. 그래도 저희 스미남이 공식적으로 5회째 손가락 5개를 모두 채웠습니다. 좋습니다. 쿠폰도 채웠고요. 좋네요. 그래서 좋네요. 이러면서도 소감 한 마디씩 듣고 가야겠죠. 네, 우리 큰형님 알렉스 씨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5회 넘었는데 이제 두 자리 숫자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빠른 시일 내에 게스트를 한번 모셔서 너무 좋아요. 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뭔가 네. 좀 새로운 거를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여성 네. 게스트인가요? 아니 뭐 남녀 관계 없는데. 네. 뭐 좋습니다. 좋아요 다. 네, 형수 씨는 뭐 여성 게스트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아니 은과 양의 조화. 그런 느낌으로. 활력을 위해. 저기 네. 실내가 좁으니까 그런 그렇죠.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5회째인데 소감 한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죠. 저는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저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여기 와서 듣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재밌고 여러분들도 저희가 공부 열심히 해서 들려드리는 만큼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태곤 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저희가 이게 저희끼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들어주길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데 사실은 누군가 듣고 있겠죠. 그럼요. 그분들에게 저는 앞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하고 싶고 계속 준비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꼭 계속해서 전해졌으면 좋겠고 쿠폰이 더욱 꽉 차는 날까지 한 분 한 분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저희 재생 요청 수가 뭐 지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누군가 아우. 듣고 계세요. 나쁘지 않아요. 네. 들으면 표현을 좀 해주세요. 요즘 네. 뭐 PR 네. 시대인데. 그렇습니다. 제가 딱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최고의 슈터 혹시 자기 생각 있으시면 맞아요. 그런 것도 좋고 그 토론의 결과에 대해서 네.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고. 걔는 똥이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아까 이런 것도 좋아요. 어떤 놈이 트레이 형 얘기했는데 뭔 트레이 형이냐.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마라. 너무 좋습니다. 대환영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MC도 한마디 해주셔야죠. 네, 뭐 저희 MC를 열심히 보고 있지만 일단 우리 같이 해주시는 우리 스미남들이 정말 내용을 알차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숟가락만 얹고 있는 느낌이에요. 또 겸손. 오늘 뭐 되는 거야. 언제적 아. 숟가락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도 한번 참가해봤어요. 좋았어요. 저도 해보고 재밌었어요. 싶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저희 스미남 앞으로도 재미난 스포츠 소식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 구독, 좋아요, 댓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면서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